넬트의 누적 성적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아서 고민이신 원장님들 있으시죠? 본 영상은 누적 성적의 특징과 해석 방법, 그리고 상담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성적표는 2회 이상 응시한 이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시생의 실력 변화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성적 수준이나 동학년 응시자 대비 실력 정보 등의 주요 지표를 영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누적 성적표를 활용하고 싶다면 응시할 때마다 이름, 성별, 출생연도, 거주지 등 응시자 주요 정보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시험을 2회 이상 응시했을 때 성적은 오를 수도 그대로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준은 그대로이거나 올랐는데 석차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수준은 떨어졌는데 석차는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수준과 석차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종합수준은 각 영역의 수준을 종합하여 산정되는데 영역별로 가중치가 다릅니다. 실제로 수능과 내신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독해와 문법이 제일 가중치가 높고 그 다음 어휘, 듣기 순입니다. 종합 수준이나 각 영역의 수준은 해당 교육과정을 70% 이상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습 내용을 70% 이상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수준은 절대평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점을 기준으로 하여 80점 이상이 종일 수준이라고 하면 81점도 종일 수준, 99점도 종일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적 수준은 계단식으로 성장합니다. 수준이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언어 학습을 할 때는 일정 구간에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왼쪽의 그래프처럼 응시할 때마다 성적이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성적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레벨의 수준을 올리는데 1년이 걸립니다. 한마디로 2023년 12월의 중일 수준, 2024년 12월의 중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평균적입니다. 학년이 바뀐다고 해서 성적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응시할 때마다 성적 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석차의 패턴은 성적 수준의 패턴과 다릅니다. 이는 종합석차로 산정하는 기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동학년 응시자 대비 석차는 동학년 응시자의 누적 성적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인 경우 2022년 초6, 2023년 초6, 2024년 초6 학생의 누적 성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먼저 넬트는 동학년이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연도별로 각 학년의 성적 분포를 분석해보면 실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2023년 초등학교 6학년 성적 분포와 2024년 초등학교 6학년의 성적 분포의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라는 것입니다. 동학년 대비 석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학년 기준의 변화인데요. 한마디로 3월 2일이 되면 학년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같은 응시자라도 2월 28일에 시험을 본 것과 3월 2일에 시험을 본 경우 성적 수준은 같겠지만 상위 퍼센트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학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학년의 기준점이 바뀌면서 이전 누적과 성적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3월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학기 초는 작년, 재작년 선배들의 성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는 점점 비슷한 성적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석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영역별로, 학년별로 성적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있을 때입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점수의 1.2점 차이도 상위 퍼센트로는 4, 5%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항수에 따른 영향인데요. 지난번보다 영역별로 한두 문제를 찍어서 맞추거나 실수로 틀릴 수 있는데 종합 수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응시자 대비 석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듣기의 경우 12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 성적표의 경우는 종합 수준이 올라가면서 학년 기준이 바뀌었지만 상위 퍼센트도 올라간 경우이고 오른쪽 성적표의 경우는 종합 수준은 그대로이지만 학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위 퍼센트는 떨어진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넬트를 연 3, 4회 응시한다고 하면 보통 학기 초에는 상위 퍼센트가 떨어질 수 있지만 계속 응시를 하면 동일 학년 내에서는 보통 상승합니다. 학기 초에는 학년 기준이 바뀌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기 초에는 상위 퍼센트의 등락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성적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넬트를 여러 번 보면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학원을 계속 다니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여러 이유로 누적 성적이 떨어져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원인과 함께 목표 설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중학교 1학년 응시자의 성적이 23년 12월의 성적과 종합 수준은 동일한데 상위 퍼센트는 하락한 경우 실망한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선 3월 2일 이후에 학년이 변경되고 동학년 석차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성적 수준이 같다면 상위 퍼센트는 떨어진다. 이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교 대상인 동학년 응시자에는 작년, 재작년, 중1 선배들의 성적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4년은 작년 선배들의 성적을 따라잡는 과정이다. 7월에 상위 50%가 된다면 매우 준수한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시험까지 50%를 목표로 열심히 해보자.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독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께 공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적인 기준으로 수준이 향상되는 것과 학습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누적 성적에서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장기적인 기준, 약 1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수준이 향상되어 있는지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성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석차보다는 성적 수준의 향상이 먼저입니다. 성적 상승은 보통 계단식으로 나타나며 학원을 다니면서 학습을 했다고 해도 학습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석차는 다양한 요인으로 변동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넬트를 응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시자의 학습 보완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넬트 응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취약한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을 빨리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통해서 내신이나 수능 점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께도 넬트를 여러 번 응시하기 전에 꼭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적 성적표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면 원생들의 성적 향상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